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즉 전세자금 대출로 거주하시는 분의 어떤 파산 사례를 살펴보면서 보증금과 남아있는 보증금과 부채를 잘 비교해서 과연 이런 분들을 면책을 시켜주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좀 불합리한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건에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신속하게 파산 면책을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길잡이도 될 겁니다. 네, 채무자는 이제 주로 구로구에서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 2천에 월세 20, 1억에 월 30. 1억이면 많아 보이죠? 1억 2천.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 돈은 8천에서 7천이고요. 나머지는 4천, 여기서 남는 3천, 7천, 8천은 대출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한번 더 살펴볼까요? 99년에서 2006년에 가정주부였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파트타임,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폭력을 참으며 생활하였으나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함. 남편이 덤프트럭 중고차를 사서 개인 사업을 하겠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이제 사인을 해주었는데 이후 중고차를 구입하자는 신청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새 차를 사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그 덤프트럭을 남편이 채권자인 지인이 가져가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국 이제 채무만 뒤집어 쓴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게 사실 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도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선 치더라도 완전히 허위라고 또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채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간접적 원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개 어떤 사실로 판단된다고 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일단은 본인은 지금 일용직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노모가 계시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남편은 여전히 이제 트럭 운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사실 살기에 빡빡하죠. 채무자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벌고 배우자가 180에서 한 200 정도 벌어서 그걸로 이제 월세를 내고 두 자녀를 키우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제 총 채무는 6,433만 원입니다. 대부업체로 다 모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캐피탈 자동차 할부 대금을 다 전액 변제하고 특별하게 은닉한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가 마티즈 2001년식이죠. 벌써 한 20년 됐죠.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부모 재산, 인천에 모친 명의로 부동산은 있지만 이거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이력을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8천, 기존 보증 보유증은 4천, 1억 2천에 살았죠. 1억 2천에 20, 7천에 30. 마을금고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이거는 갚았으면 일종의 원칙적으로는 편파 변제지만 그렇다고 그 마을금고가 악의 수익자라고 볼 수는 없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받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서는 결국 이제 면책은 됐습니다. 이분이 특별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도 없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3천만 원 딱 맞죠. 그래서 3,700만 원 이하의 어떤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3,700만원 이하인데 자산이 아니 부채가 2천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 자산이 더 많죠. 면제자산이지만 부채는 2천에서 3천 배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형식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분이 만약에 장애인이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 면책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2천에서 3천은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뭐 좀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외관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 바로 변제를 하고 파산면책을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거를 있는 채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억을 보유한 채로 마을금고가 7천만원 있고 다른 채무는 5천이죠. 빚은 1억 2천이죠. 이분의 재산은 1억이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마을금고가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한 그 7천만원을 아니면 1억 2천 중에 3,700을 빼고 나머지 금원을 받아서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과거에. 앞으로도 가끔 등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개 LH공사나 HA공사는, LH공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임차를 해서 채무자 부담금 한 뭐 5%에서 10% 정도 받고 입주시키죠. 계약도 LH공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보증금 자체가 면제재산 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소규모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채권 양도를 받죠. 양도를 받는 순간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죠. 그런 경우로 이제 담보 내지 본인들이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대출을 실행하는 게 현명하죠. 그냥 무작정 대출해주고 나몰라라 하면 결국은 그거는 결국은 그 금원 자체가 공적 자금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결국 또 다른 그 기금이 고갈됐을 때 다른 후세대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결국은 그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은 그 공동체의 기금, 세금으로 운영이 되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의 세대들이 뭔가 뭐 사기적 수법으로 해 먹었을 때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빚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잘 해야죠. 뭐 무작정 그냥 신용으로 대출해 줄 게 아니라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되 질권을 확보를 해서 안전수단을 확보를 해야죠.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금을 가계 그 주택 전세 자금이 아니라 전세 자금처럼 가장을 해놓고 나중에 사업 자금으로 운영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어떤 비리도 존재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망했을 때 나몰라라 하면 그 자금 대출이 전세 자금으로 이제 특정돼 있었는데 그 기금이 고갈되죠. 그럼 결국은 다른 세입자들 더 어려우신 분들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불합리한 결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그 사례를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